최근에 그 이제 두 가지 문제 가지고 김어준의 이제 김원 총수 운영하는 겸손 힘들다 겸공에 나갔어요. 이분이 어젠가 나오셨죠. 네, 저도 방송을 봤는데 풀로 다 봤어요. 나중에 2배속으로. 근데 그 주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민주당 합당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 하나는 그 정성호 장관이 말한 검찰 개혁,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이거를 이제 세게 저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검사를 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이제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 개혁을 그 주장해온 시민들을 모욕하는 망언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것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야,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든 검사가 그러면 다 나쁜가요? 그래서 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쁜 놈 두 심지어 명 데리고 김기현 방송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도 검사였고 유혁 감찰관님도 최근까지 검사였어요. 최근 뭐 어쨌든 네. 나쁜 검사 뭐 옛날에 나쁜 검사들 다 나쁘다고 근데 얘기하는 이거를 건데 굳이 보안 수사권 가지고 우리가 토론 많이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까지 저격하는 거는 좀 그게 지금 뭐 지금 요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합당 뭐 이런 얘기도 그렇고 네. 왜 우리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여당 내부에서 지금 서로 이렇게 감정 상해가면서까지 골이 깊어지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일단 좀 약간 자괴감 같은 게 들기도 해요. 왜 싸워야 되지 우리가 지금 이 문제로? 그렇죠. 사실 부동산 문제가 더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당대표 그러니까 리더를 흔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을 막 흔들어 제끼고 그랬던 이재명 당대표 때 막 흔들고 막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리더를 잃어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리더를 흔드는 걸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합당 문제나 이런 걸로는 서로 갈라져 싸우면서 또 일각에서 정청래 당대표를 흔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또 한편 이 검찰개혁 문제로 넘어가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뭐 날에 가시도 친 발언을 막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둘 다 하지 말아야지. 예. 당은 당대로 지도부가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정부는 정부대로 대통령과 장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금은 힘을 실어줄 텐데 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날선 비판을 하면서 싸우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 보안 수사권 문제 우리 한번 다루겠는데 감찰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검사를 나쁘게 다 생각하지 말라, 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정성호 장관이 말한 거는 저는 어쨌든 그걸 조금 지금 좀 예민한 시즌이니까 민감하게 반응이 있다고 해도 유시민 작가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보안 수사권의 본질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대안은 뭔지. 근데 이거는 메신저 공격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정성호 네. 장관님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온건한 입장을 유지해 오셨단 말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하나 뭐 그 법무부 내에서 결정한 게 있었는데 의사결정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제가 봐도 제가 근무했던 사람이 봐도 요거는 좀 더 세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검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걸 뭐 저도 의견을 좀 제시를 했는데 사실 김용민 의원 이 양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보안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보안 수사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같은 사물을 보고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보고 반대를 하고 다른 걸 보고 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사하는 입장에서 추가 수사를 하자는 그러니까 그 관련 사건 수사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자는 게 아니라 송치된 것을 놓고 이 진위 여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 때 그 사람조차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해서 검사라는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을 형사 절차로부터 완전히 추방해 버린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보면은 저 억울한 사람이라던가 이런 걸 구제를 해줄 수가 없는 데다가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되게 걱정스러운 게 실제로 생길 상황을 걱정한다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이 그러면 결국 기소하는 거 이 검사라는 사람이 이걸 객관적으로 이 수사가 정당해 제대로 이루어진 거야라는 걸 한번 좀 거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르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이 수사의 결과가 결국 법정까지 이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래의 원칙보다는 수사 기소를 실질적인 기소권을 수사하는 주체가 행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의 권한이 너무 커질 수도 있다고요. 그럼 지금 원하는 거는 직접 수사라던가 수사하는 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의 당사자들을 괴롭히는 거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거 이런 게 문제라는 걸 보는 것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거는 좀 앞으로도 신중하게 좀 논의를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유지민 작가께서 합당 논의 얘기를 하면서 절차 갖고 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절차 자꾸 절차 갖고 그러니까 절차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원래 싫은데 절차를 시비를 거는 거다. 그게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절차도 중요한데 내용이 더 중요하기는 하죠. 그런 의미라면은 사실 보안 수사권이나 뭐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맞죠. 근데 거기다가 그 민주당 정신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토론이나 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유시민 작가가 기존에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존에 여태까지 보여왔던 그런 언행이나 행보와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원래 이제 내용에서도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게 원래 우리가 검찰 개혁의 요체였다 그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한 거예요. 분리한 거고 이거를 얼마만큼 초창기 안착하기까지 얼마만큼 떼내냐 이제 이 문제가 봉착돼 있고 만약에 말 그대로 보안 수사권까지 다 떼버리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끄트머리 왜 남겨놔 직접 수사하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경찰 수사에서 만약에 오류가 나왔을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그 피의자도 부르지 말고 참고인도 부르지 말고 이 자료가 이 어떻게 뭐 혹시라도 이상한데 출처가 이상한데 이런 것도 확인할 그거는 못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보안 수사권은 송치 사건의 증거 가치라든가 증거 능력을 재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권을 얘기하는 거고 김용민 의원이 반대하는 거는 송치 사건을 빌미로 해서 직접 수사를 하려는 걸 그건 저도 반대합니다. 그죠? 그건 저도 반대해요. 네. 그걸 찬성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거는 금지시켜 놓으면 돼요. 사실. 법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을 하는데 검찰이 기소해 놓은 공소장이랑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재판을 해라. 피고인 부르지 마. 증인 부르지 마. 서류만 보고 해. 그럼 그 재판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경찰 수사한 내용을 송치를 받았으면 거기 보고 의문점이 있으면은 피의자, 목격자, 피해자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 맞나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기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법원도 재판을 하다가 정말 없는 일인데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압수수색도 해요 법원도. 원래 압수수색 권한이 법원 거예요. 구속도 시키고 체포도 시켜요. 할 수 있죠. 그 수사잖아요. 수사라고 그걸 재판이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인 그 기능은 사실 확인 기능이고 그건 수사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사 막말로 그럼 수사라고 안 불러도 돼. 검사가 할 때 뭐 사람 불러갖고 뭐 뭘 확인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수사라고 안 불러도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보안 수사권의 제한적 보안 수사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형사소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범죄자의 처벌, 억울한 사람을 막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실체 진실의 발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실체 진실의 발견에는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보고 기소만 하라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구조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하에서는
송치 의견에 그대로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억울한 사람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보내더라도 검사가 그걸 검사한테 가서 하소연도 못하거니와 검사가 그걸 밝혀내거나 혹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진다면 그건 문제예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윤석열 씨 그때처럼 막 명예훼손 사건 막 압수수색하고 뭐 이러는 거라면 저도 그거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사실은 저는 전체 검사 생활에 있어서 평검사 시절에 직접 수사 특수부에도 근무했고 강력부에도 근무했고 강력부장 했고 특수부장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기 뭐 이런저런 사건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수사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직접 수사의 폐해가 너무 크고 지난번 윤석열 씨 주변에서 있었던 그 직접 수사를 하던 무리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모습이라 그래야 되나 정말 본인들의 행동이 검찰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생각을 안 하고 검찰주의자들이에요. 그건 직접 수사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검찰주의자로.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보면 뭐 나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정말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확실히 막돼. 어쨌든 이 좀 그런 그 실체적 진실이 발견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그런 권한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 디지피 마우스님이 10만 원. 슈퍼챗. 10만 구독자 축하해요. 100만까지 쭉쭉 가요. 박성재 감사합니다. 구속보다 10만 빨리 됐네. 그렇죠. 박성재는 감사합니다. 박성재보다 저희가 100만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그렇게까지 아니 그 정도로 저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지금. 저는 진짜 그 정도로 어떻게 영장이 2번 기각되고 이상민은 들어가서 저렇게 개고생하고 있는데 박성재는 도대체 왜 이렇게 구속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법정에서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나가시죠. 증인 나가십니다. 기일 소환장을 받았거든요. 며칠이죠? 2월 9일입니다. 예. 2월 제가 9일. 1호 증인입니다. 법정 구속 될 겁니다. 네. 될 겁니다. 우리 저도 3월달에 증인 나가는데. 네. 2월 9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10시. 아, 10시. 월요일 10시. 예. 증인 여비 조금 준답니다.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요.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갔다가 화요일 날 저희 방송 나오시면 딱 네네네. 어제 그 후기 뭐 이런 거. 제가 사표 그러니까 문 꽝 닫고 나오고 나서 박성재 장관님 얼굴을 처음 뵙는 거네. 그러네요. 제가 궁금해서 오고 싶네요. 네. 1년 한 4개월 만에 뵈신 거예요. 꽤 오래됐네요. 꽤 그러네, 오래됐네요. 1년 2개월. 그때 그러니까 이 2024년 4년이니까 1년 2개월. 12월 4일 새벽에 보고 00시 한 10분쯤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엄이 뭡니까? 그 계엄이 뭡니까? 네. 아니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맞아, 한다고 맞아. 해도 아니 계엄이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그때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건 제 소신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보면서 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계엄 요건이 안 맞잖아. 실체적인 하자. 근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는 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전 국무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렇죠. 몰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박성재 분명히 제가 법정 가서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걸 본인은 봤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근데 그리고 제가 분명히 처음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문 열었을 때도 회의 중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계엄과 관련해서 이거 안 된다고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이 사표 쓰고 그러는 시간 동안에도 아주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출입국 관리소 하고 네. 뭐 2번 교정시설. 봤으니까 출입국본부장하고 얘기하는 걸 제가 한 번 봤고 2번 들어가가지고 한 번은 그 다음에 저 교정본부장이랑 얘기하는 걸 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분명히 가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박성재 장관이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객관적인 언행이라던가 그러니까 언동이라던가 행동이 있었을 텐데 그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그러네요. 본인 말에 의하면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야 이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본인 주장인데 자기 주장이죠. 그 주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 맞네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요. 네. 이번엔 박성재 이날 그러니까 1심 그거죠? 1심. 이날 법정 구속 되겠네요. 이진관 예? 박성재 장관. 그날은 아직 뭐 심리 중이니까 이진관 재판입니다. 그러면 증인이고 이거 선고 날짜는 안 잡혔구나요. 그렇죠. 제가 1번 증인이고 그날 저하고 공판이구나. 네, 제가 오전 오후가 배상업
뭐야 출입국본부장 이렇게 네. 두 사람만 증인 신문한다고. 그렇군요. 아직 멀었네요. 예. 김 변호사님 3월에 무슨 해병 특검. 해병 특검. 해병 특검. 네. 그 그 멋쟁 해병. 단톡방. 네. 그럼 그때 변호인이셔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 있었죠. 맞아. 네.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목격자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가서 고생하실 건데 그 3월이면 아직은 조금 그 재판은 조금 뒤로 미뤄졌네요. 그 재판은 사실 본류는 아니에요. 아, 네, 사실 잡류, 지류, 잡류. 최상병의 그 메인은 네, 아니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 맨날 저기 어그로 끄는 사람 있잖아요. 멋쟁이 병도 아닌데 이관형 씨라고. 네. 그 아저씨 재판. 그분 재판이구나. 네. 그래도 아마 증인 여비는 똑같을 겁니다.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 분 잘 다녀오시고 네네. 저희가 아무튼 열심히 10만 된 다음에 저희 두 분 그때 증인증 갈 때는 저희가 먹방을 좀 할 거예요. 제가 열심히 먹방을 벌어서 두 분의 여비에 좀 보태게 출연료를 좀씩 높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먹방으로. 증인 여비는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저 슈퍼챗이나 사모님하고